308페이지 좀 봅시다. 308페이지. 노동시장에 관한 문제들이 몇 문제 있는데요. 97번 문제부터 100번 문제까지 최근 100번 문제 보시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수반돼서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밑줄 그으세요. 여기에 수반돼서 실업현상의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실업, 이걸 구조적 실업 이렇게 부릅니다. 구조적 실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양산업에서 방출된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에 신속하게 흡수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실업, 이걸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실업,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 이랬잖아요. 이러한 최근 실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최근 실업의 특징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앞으로 자연 실업과 경기적 실업이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항상 경기 침체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이 있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실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 실업과 경기적 실업이 동시에 존재한다, 혼재한다. 그래서 실업 대책도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실업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장기 밑줄 긋고 단기 밑줄. 그 단기는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에요. 단기는 무슨 실업? 경기 침체 때문에 나타나는 실업에 대한 대책. 그 장기는요, 자연 실업률 감소 정책이에요. 자연 실업률 감소 정책. 그래서 이 실업 대책을 설명할 때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자연 실업률 결정 시기, 자 보세요. 일단 자연 실업의 종류에 거기 밑줄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은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고요. 노동시장이 구직자와 일자리를 신속하게 연결시켜주지 못할 때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은. 그래서 마찰적 실업, 직업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다. 그 구조적 실업 밑줄 방금 설명드렸어요.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이다. 이거를 사양산업과 성장산업의 부문 간 이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문 간 이동. 세 번째, 대기적 실업에는 이렇게 있다고. 대기적 실업은 임금 경직성 및 그에 따른 노동 할당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인데 이 세 가지 실업이 자연 실업이다. 여러분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 자연 실업률의 결정 과정 좀 보시면 자연 실업률 개념 별표.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무관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기 호불함과 무관해.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나타난 실업이 아니에요. 자연 실업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실업이에요. 두 번째는 총수요 변동과 관계없는,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총수요 변동과 관계없기 때문에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이 자연 실업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자연 실업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총수요 변동과 관계없는 실업이기 때문에. 자, 자연 실업률 결정식에 거기 경제활동 인구는 그 우측 식의 L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employed와 unemployed,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으세요. L equal E plus U. 그리고 S를 이직률 이렇게 할게요. Job separation ratio. 이직률이 뭐예요? 취업자가 실직자로 되는 비율이죠. 두 번째, 입직률은 반대입니다. 지금 실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입직률, Job finding ratio. 장기 균형 상태 밑줄 긋고 신규 이직자와 신규 입직자가 일치하는 상태. 그 장기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오른쪽에 평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평면 밑에 그래프 설명 부분을 조금 적으면서
그거 좀 보겠습니다. 자연실업률 결정 과정에 일단 유보임금 결정. 이 유보임금이라는 것은 reservation wage 혹은 acceptance wage. 요 유보임금은 뭐냐면 직업 제한이 왔을 때요. 누가 직업 제한을 해? 기업이요. job offer가 왔을 때 이 직업 제한을 수락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임금 수준이에요. 근로자가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데요. 직업 제한을 누가 했을 때, 기업이 했을 때 이거를 수락해서 취업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거절해서 계속 실직 상태에 있거나 이걸 결정하는 임금 수준이라고. 이게 유보임금 수준이라. 근데 유보임금 어떻게 결정되냐면 임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VE는요. E는 취업자의 기대 효용. employed, 취업자의 기대 효용. 그리고 VU는요. unemployed. 그래서 실직자의 기대 효용. 이런 수평의 이런 형태의 기대효용 곡선은 뭐냐면 누구의 기대효용이냐면 요 실업자의 기대효용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낮든 높든 지금 실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취업자의 기대효용 곡선입니다. 취업자, 지금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임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자신의 효용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체감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취업자의 기대효용과 실직자의 기대효용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유보임금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자, 만약에 직업 제한이 왔는데 그 임금을 W1의 임금을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효용이 커요? 실직 상태의 기대 효용이 지금 취업 상태의 기대 효용보다 높기 때문에 이 직업 제한을 거절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어디까지 올라가도록 기다리게 되냐면 W 스타까지 가도록 기다리게 됩니다. 직업 제한을 거절하고 만약에 임금 수준을 W2의 임금을 제한을 한다고 한다면 요 실직 상태의 기대 효용보다 취업 상태의 기대 효용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직업 제한을 수락하겠죠. 이것보다 낮아도 직업 제한을 수락합니다. 언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직업 제한을 거절하거나 수락하는 임금 수준은 유보임금 수준은 여기다. 이때 뭐가 결정되냐면 균형 탐색 기간이라는 게 결정됩니다. 탐색 기간. 만약에 이 유보임금이 이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변하냐면 예를 들어서요. 실업급여를 더 높여준다. 실업급여를 높여준다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더 연장해 준다거나 그러면 지금 실업자에게 훨씬 더 사회복지가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취업자보다는 실직자의 기대 효용을 더 이렇게 높이면서요. 이렇게 높이면서 처음에 유보임금 수준은 여기였는데요. 새로운 유보임금 수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유보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실직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더 높은 임금을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탐색을 더 오래 하는 거죠. 그래서 탐색 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그러면 자연 실업률,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균형 탐색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 실업률을 높인다. 이 자연 실업률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이고
장기 균형 상태의 실업률이고 총수요나 이 총수요의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화와 상관없는 실업률이다.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실업률이다. 이랬어요. 이 장기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 취업자, 인플로이드, 취업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하고 실직자 가운데 새로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비율, 요게 job separation ratio, 이직률, 요거는요, job finding ratio, 입직률,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를 장기균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장기균형이다. 이 장기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실업률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그래?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하고 실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빼버리면 취업자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직자를 빼버리면 취업자고 여기에 FU가 되겠죠. 그리고 좌우변을 노동인구, 전체 노동인구 L로 나눠버리면요. 이거 L로 나눠버리면 S 여기가 1 마이너스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실업률이라 그래. 소문자로 실업률이요. 실업률. 그리고 F 요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 이렇게. 요것이 이직곡선이라고 부르고요. 이직곡선. 요거는 입직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입직곡선. 요 이직곡선과 입직곡선이 어떤 상태?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결정되는 실업이 자연실업률이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에 실업률이고요. 여기다 FU 무슨 곡선? 입직곡선. 그리고 S1-U 무슨 곡선? 이직곡선.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FU는요, 요 U가 제로면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출발하겠죠. 그래서 원점에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반직선이 무슨 곡선이요? 입직곡선. 그리고 실업률은 아무리 높아봐도 1을 넘을 수가 없죠. 가장 높아도 1이야, 실업률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업률이 낮아지면 이런 형태로 이게 점점점 낮아지면 S1-U 이런 이직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와 얘가 맞아떨어진 상태에 결정되는 실업률이 무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다. U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실업률이다. 여기서 결정되고 있다. 자연실업률. 자, 방금과 같이 실업기간에 수급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실업급여를 예전에는 50%만 주다가 뭐 70%로 올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실직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탐색을 계속하지. 실직자가 취업 상태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색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취업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실업이 증가하여서 요 자연실업률요. 요 자연실업률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실업급여 기간이 는다거나 실업급여율이 증가한다면 요 실직자의 기대 효용을 끌어올리면서 기대 효용이 더 증가하면서 균형 탐색 기간이 는다는 것은 여기 곡선들 중에서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냐면 요 입직률에 더 오랫동안 탐색을 하고 다시 취업 상태로 넘어가는 애들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겠죠? 얘들 적어져. 입직률이 적어져 이렇게.
따라서 F0U가 F1U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점에서 자연 실업률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 실업률은 결국은 이런 입직률과 이직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입직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탐색 기간이고 그 탐색 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유보 임금이다 이거예요. 유보 임금. 자, 그러면 이 실업에 대해서 실업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업 대책이 하나는 단기 대책이 있고 장기 대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단기 대책은 경기가 나쁘면 나타나는 실업자들 얘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고 총수요를 늘려주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고 단기 대책은 장기에는 자연 실업을 감소시키는 자연 실업 감소 정책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서는 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이거에 영향을 전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파이 U 평면에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했었냐면 필립스 커브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가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나와.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나와. 우하향은 뭐가 있고요? 필립스 커브가 있어. 필립스 커브가. Short Run 필립스 커브 SPC. 처음에 이 점에서 자연 실업률 수준의 고용량과 파이 제로의 인플레이션율 하에 있는데요. 총 수요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 실업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야 돼? 확장 정책을 써야 되는데 통화를 팽창시키는 확장 정책을 쓰는데 얘가 예상돼 버렸으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정책을 써야 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장 통화 정책을 쓴다면 이게 곡선 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실제 인플레가 파이 1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하지 않아서 실업률을 이렇게 U1으로 낮출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확장 정책,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실업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자연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 버리니까 이건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 이 장기에는 이 대책이 FU, S1-U 입직곡선과 이직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우하향하는 뭐가 있어요? S1-U. 우상향하는 뭐가 있어? 이런 형태로 FU가 있어.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자연 실업률인데 이 자연 실업률을 줄이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먼저 요 취업 상태에 있는 애들 중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비율이 적어지면 되겠죠.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실직률이니까 실직률을 뭐 하면 돼? 낮추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부터 잘라낸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부터 잘라낸다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어떻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생산성 제고. 이 제고 방안을 쓰면 요 실직률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S1-U. S0가 S1으로 1-U 이렇게 떨어져. 두 번째는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빨리 일자리를 찾아주면 되겠죠. 입직률을 높여주면 될 거야. 그런데 그건 어떤 방안이 있어요? 취업 박람회 이런 걸 통해서
잡 매치를 원활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또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말은 입직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입직률을 높여놓으면 이런 형태로 입직률이 높아지면요. F0U가 F1U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초의 균형점은 여기,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결과적으로 자연실업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업대책은 크게 단기 대책, 경기 침체에서는 총수요를 늘려주는 정책, 그 다음에 장기 대책, 자연실업률 자체를 변화시키는 정책, 이 두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걸 문제를 푼 이유는 얘 때문이다. 요게 직업 탐색 모형에서 나오는 이론이다 이것입니다. 몇 개 문제에 그 이론을 갖다 써놨어요. 어제 제가 불러드렸던 2015년 행시 문제 305페이지 문제도 거기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방금 입직 곡선과 이직 곡선을 그대로 갖다 놓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뭐 97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97번 문제도 똑같은 그 평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 탐색 모형을 가지고 요 이론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새로운 이론을 갈 필요가 없이 그걸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97번 문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97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 99번 문제 풀고 100번 문제 오늘 푼 문제들이 있죠. 118번 그 다음에 122번 그리고 어제 문제 번호를 불러드렸는데 방금 그 네 문제 5문제인가요? 조금 더 불러드리면 오늘 문제 푼 거 거기 92번 문제 거기까지. RET를 한 번도 시험을 안 봤나요? 시험을 안 봤죠. 리카도 대등정리도 포함하겠습니다. 봤어요? 68번 문제. 68번. 67번. 그 중에 월요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여러분 물론 어제 불러드린 그 문제를 다 풀면 제일 좋겠어요. 주말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시간 많죠? 주말에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한나절 정도는 쉬세요. 주중에 또 놀지 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